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4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용래 시인의 밤머리에 서서와 김준태 시인의 강강술래를 분석하고 34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쭉 보니까요. 반어적 표현 그리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예스러운 말투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가와 나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표현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과 니은, 기억 달싹한 맛, 그리고 니은 산국화 냄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분석할 때 유의해서 분석해야 되겠죠? 35번은요. 보기를 나의 작가가 한 강연의 일부라고 할 때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인데 지금 이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의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주는 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고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이라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마을의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강강술래를 노래했지요. 산업화가 되면서 살기가 좋아졌다는데 농촌은 예외인가 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들녘은 활기를 잃어가고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아끼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삶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도 잘 못 보게 늙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쇠락해 가는 고향처럼 다가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전에 가꾸시던 대밭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강강술래를 읊조리며 아픈 농촌을 품어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본다라 그랬어요. 이게 아마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힌트를 줬으니까 가문단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가의 밤머리에 서서라는 제목을 유의 깊게 읽으면서 시적 대상의 밤머리에 서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를 분석할 때는 상황, 정서, 태도를 잘 보면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상정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선생님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랗게 속 차오르는 배추밭 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배추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하얗게 비뚱 드러내는 무밭 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무꼬리발에 채웠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달싹한 맛 산모롱을 굽이도는 기적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스쳐가나니 설핏 비껴가나니 풀무 불빛에 쌓여 달덩이처럼 오늘은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마를 조아리며 빌고 싶다라 그랬으니까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이게 우리가 한번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가의 시 먼저 제목을 먼저 보시고 시를 분석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과 작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속에 시적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작가가 어떤 작가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은 그 작가의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의 시인, 자기반성의 시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여성적 화자를 내세우는 시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자를 찾아서 화자가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상정태를 찾아보시면 돼요.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시면 뭐가 나오냐?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를 읽어봤어요. 대상이 뭐였습니까? 대상은 과거의 고향이죠. 고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배추밭 머리에 서서 배추꼬리도 맛있게 먹었고 무밭 머리에 서서 생각해보니까 무꼬리가 발에 채웠었는데 그때도 아작아작 먹었고 그 달싹한 맛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마를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배추밭과
무밭에 서 있어요. 제목이 밭 머리에 서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배추밭과 무밭 머리에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배추밭과 무밭에 있는 배추 꼬리와 무 꼬리를 보며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밭과 무밭에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에는 그런 것이 참 맛있었다. 아,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서는 어떤 정서가 드러납니까? 정서는 바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죠. 그럼 뭐 주제는 쉽게 나오죠.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느낌을 딱 찾고요. 아,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1년과 2년이 굉장히 비슷하죠. 왜요? 노니, 나니, 나니. 노니, 나니, 나니. 그리고 배추반 머리에 서서, 무반 머리에 서서, 배추꼬리도, 무꼬리. 이렇게 말만 바뀌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시의 특징은 비슷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모, 노니, 모모, 나니, 이런 말투, 이런 예스러운 말투, 고풍스러운 말투라고 하죠. 노니, 나니, 이런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랗게 차오르는 노랗게 무슨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이다라는 거죠. 배추밭 머리에 서서, 아까 배추밭 머리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 1번.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배추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배추꼬리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 아니잖아요. 이 배추꼬리는 뭡니까? 어떤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죠? 소박한 고향의 추억이에요. 아, 내가 지금 밭머리에 서 있는데, 야, 내가 옛날에는 저기서 배추꼬리 찾아가 먹고 그랬었는데, 아, 참 그때가 그립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예전에 배추밭에서 배추꼬리를 먹던 추억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 연 가보죠. 하얗게, 이것도 시각적 심상. 밑둥 드러내는 무반머리에 서서, 이것도 지금 과거 회상의 매개체 2번이 되죠.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무꼬리 발에 채였었나니, 지금 이것도 뭡니까? 소박한 고향의 추억 2번이 되죠.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아작아작 의성어가 되죠. 청각적 심상이 됩니다. 아, 무밭에 서서, 아, 내가 예전에 무꼬리 발에 채웠었고 그것을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었는데, 음성 상징어 아삭아삭 의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달싹한 맛, 기억, 달싹한 맛, 미각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것은 미각, 고향의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의 맛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향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으로 뭐해서 형상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느낌, 그 고향의 좋은 느낌, 달싹한 맛이라 그랬으니까 고향에 대한 느낌이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면 가보죠. 산모롱을 굽이도는 기적 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이건 뭡니까? 예전에 함께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이 되겠죠. 얼굴도 스쳐가나니, 난이도 나오네요. 설피 비껴가나니, 풀무 불빛에 쌓여 달덩이처럼 오늘은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절함, 그리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의 시를 다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이제 나로 가보죠. 김준태 시인의 강강술래. 자, 강강술래가 뭐냐면 손잡고 이렇게 둥글둥글 돌면서 강강수월래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손을 잡고 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보기에서 아픈 농촌을 품어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봅니다.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분석하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아,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이거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정도면 애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느덧 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산국화 냄새가 난다라 그랬어요. 국화는 소박하죠? 근데 산에 피는 국화니까 더 소박해요. 그 소박함을 후각적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굉장히 소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머니에 대한 어떤 삶, 할머니에 대한 그 시적 화자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한눈에 싹 보이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문학이라는 게 이래서 뛰어난 겁니다. 후각적으로 감각을 후각적 감각으로 후각적 심상으로 할머니에 대한 특징을 형성한 거죠. 자, 할머니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 80평생 기업 행여 풀려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와, 풀려치를 밟아서 내가 혹시 죽이기라도 할까 해서 허리를 굽혀 살아오셨다. 왜요? 풀려치 밟을까봐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작은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추석길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이거 가처럼 가의 시처럼 비슷하죠. 추석날 보세요. 추석날 기억으로 묶어서 고향길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여기도 또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뭔가 약간 변화되기는 했지만 저기와 동일하게 가와 동일하게 가의 시와 동일하게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가 문장구조요.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번 문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추석날 천리길 고향을 내려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대밭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날 고향에 내려가서요 할머니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첫 번째 할머니의 삼국화 냄새를 맡고 할머니의 삶을 이야기했고요. 이번엔 대밭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대밭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밭은 뭐예요? 뭐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님을 떠올리는 매개체예요. 할아버님을 떠올리는 매개체.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 대밭이 죽으면 지방과 나라가 망한다.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가만히 보면 개인보다는 뭡니까? 집단,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중시한 할아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해마다 걸음 주고 오는 해마다 걸음 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님. 할아버님의 흰 옷자락을 그리워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아주 이거 중요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 전체의 정서가 그리움으로 대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보면서 도깨비들이 춤췄다. 이게 도깨비들이 정말 춤췄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춤을 추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과거 활기찼던 그 고향과 그곳에 있었던 구성원들, 농민이겠죠? 농민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향도 그랬고 거기에 구성원이었던 농민들도 활기찼는데 그 대밭을 바라본다. 너무 늙어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자, 논이 되고 그리고 밭이 되고 싶었다라는 건 정말 논이 되고 밭이 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뭔가를 담아내고 있어요. 과거로의 회귀를 소망하고 있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회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귀. 회귀의 소망. 죄송합니다. 과거로의 회귀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서 제목 강강술래는 공동체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화자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두 분,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님을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두 분을 통해서 과거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죠. 그 과거의 고향을 떠올려서 어떤 정서? 그리워하며라 그랬으니까 그리움.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죠.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통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상을 부각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 둘 다 나와 있지 않죠. 반어적은 속뜻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50점짜리 시험지를 갖다 드렸더니 야,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에요. 속뜻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이거는 가는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은 이 말을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명사형을 마무리했지만 공통점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1번, 2번 다 틀렸죠. 3번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가는 사용했죠. 예스러운 말투. 난이, 논이 사용했죠. 시적 긴장감 형성, 이건 틀렸죠. 그리고 공통점이라 그랬으니까 가에만 해당되므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1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켜. 자, 1인칭 화자. 나는 있어요.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이건 맞죠. 근데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맞지만 이건 중요한 건 나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점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 그랬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둘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5번 보죠.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가와 나는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이미지가 돋보인다.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그렇죠. 아까 말했죠. 형상화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서를 환기하여 시적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A. 자, 기억 A.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을 미각적 시각 이미지. 달싹한 맛. 미각. 고향의 어떤 간절한 그리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하고 있어. 맞지요? A에만 속하는 거죠. 교집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번 A. 화자의 지난날 경험을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 지난날 경험, 뭐를 먹고 배추꼬리 먹고 무꼬리 먹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 미각이라는 달싹한 맛, 미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맞지요? B 보죠. B. 이제 B에만 해당되는 니은입니다. 삼국화 냄새, 인물에 대한 인상을, 어떤 인상? 소박한 삶을 살았던 할머니의 그 인상을 후각적 이미지, 삼국화 냄새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나타내고 있어. 맞습니다. 자, 4번 C 교집합입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 이미지 맞죠?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한다?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는 것은요. 보세요. 달싹한 맛. 그 달싹한 맛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랬다. 고향의 느낌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뭐에만 속합니까? 기억에만 속해요. 기억에만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에 대한 인상이나 정서를 후각적 심상으로 드러낸 것이잖아요. 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연결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억만 해당되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은요.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1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할머니의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화자의 행위에 있는 세라키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손발톱을 깎아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80평생 행여 풀려치 않은 발불세라를 통해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던 농촌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겠군. 맞지요? 작은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3번 대밭을 가꾸며 집안과 나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뭐를 중시했다? 공동체를 중시했던 농촌 사회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일면 한쪽 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 이거 틀린 게 아니죠. 맞는 거죠. 4번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의식? 비판의식이 아니죠. 안타까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활기찼던 농촌과 농민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도 틀린 거죠. 과거에는 이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죠.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해서 농촌의 아픔을 보듬으며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염원. 이게 주제죠 사실. 염원이 담겨 있겠군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순수하고 활력이 넘쳤던 과거의 농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의미하는 것, 이게 틀렸고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의식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을 바라보는 그 시적 화자의 눈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34번부터 36번 C 두 편 분석했고요. 문제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근거가 확실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보충, 심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